안녕하세요. 외도회복TV입니다. 외도하는 사람도 평생 고통을 받을까요? 외도라는 일을 놓고 보면 대부분의 시선은 한쪽으로 쏠리죠. 피해자가 얼마나 힘들까입니다. 그 말은 틀리지 않는 것 같아요. 외도는 사랑하던 사람의 마음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이죠. 근데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종종 듣게 돼요. 선생님, 외도하는 사람도 계속 힘들까요? 자, 이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되게 죄책감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미 충분히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겉으로 보면 이제 다 정리된 것처럼 보입니다. 연락도 끊겼고요. 시간도 좀 흘렀고 다시 일상으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주변의 사람들도 말해요. 그래도 다시 가정 지켰잖아. 이제 좀 지나간 일로 놔둬. 자,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 한쪽이 더 답답해지죠. 왜냐하면 머리로는 끝났다는 걸 아는데 마음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무 일 없는 평범한 하루가 오히려 불편해집니다. 괜히 예민해지고, 괜히 혼자 있고 싶고, 괜히 피곤해지죠. 그럴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난 왜 아직도 이럴까? 이제 괜찮아져야 하는 거 아닌가? 이 영상은요, 외도하는 사람을 감싸기 위한 영상은 아니에요. 또 피해자의 고통을 줄이려는 영상도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히 이야기하고 싶어요. 외도는 끝났다고 말한다고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정리되지 않으면 사람 마음 안에서 계속 흔적을 남겨요. 외도하는 사람도 고통을 겪습니다. 가해자도 꽤 힘들죠. 하지만 그 고통은 눈에 잘 띄지는 않아요. 울 수 있는 고통도 아니고 쉽게 말할 수 있는 고통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외도 가해자 분들이 혼자 버팁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척, 괜찮은 척 하면서 버텨요. 그런데 괜찮은 척 한다고 괜찮아지지도 않아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외도한 사람이, 가해자가 왜 시간이 지나도 마음이 편하지 않은지, 왜 평온한 순간에도 불안이 남아있는지 그 이유를 하나씩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끝까지 붙잡고 가려고 해요. 자, 이 고통은 평생 짊어지고 살아야 할 벌일까요? 아니면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살아가는 시도일까요? 자,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아마 당신은 이미 한번 멈춰서 본 사람일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지나칠 수 있었다면 이 영상을 클릭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자, 이제부터 외도한 사람이 겪는 보이지 않는 고통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죄책감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숨어 있다가 다시 나온다. 외도를 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끝났어. 시간도 꽤 지났고 다 정리됐어. 처음엔 정말 그렇게 느껴져요. 연락도 끊었고 문제도 수습됐고 일상도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안심합니다. 이제 좀 괜찮아질 거야. 근데 시간이 지나잖아요? 이상한 일들이 생깁니다. 딱히 무슨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마음이 계속 피곤해요.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고 되게 예민해집니다.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혼자서 계속 생각해요.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하지 않지? 이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착각해요.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 원래 내가 예민한 성격이야. 하지만 상담을 하다 보잖아요. 그럼 그 이유는 거의 다 비슷하더라고요. 죄책감이 사라진 게 아니라 그냥 잠시 숨어 있었던 거예요. 죄책감은 처음에는 크게 나타납니다. 불안하고 무섭고 긴장이 되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 감정이 조금씩 작아져요. 그래서 우리는 없어졌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모양만 바꾼 거예요. 짜증으로, 무기력으로, 자기 자신을 싫어하는 마음으로 다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자주 들어요. 나는 왜 이렇게 만족을 못할까? 이 정도면 괜찮아야 하는데 이게 바로 정리되지 않은 죄책감의 모습이죠.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다면 이 죄책감은 당신을 망치려고 남아있는 건 아니에요. 당신을 괴롭히려고 붙어있는 감정도 아니에요. 이거는 아직 이 일을 제대로 마무리하지 않았다는 마음의 신호예요. 외도를 한 뒤에 미안하다고 말하고 다시 잘해보자고 다짐하는 것만으로는 끝나지 않아요.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 순간에 무엇이 비어 있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다르게 살 건지 이걸 생각하지 않으면 죄책감은 계속 다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몇 년이 지나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데 속에서는 계속 스스로 책망합니다. 난 자격이 없어. 나는 말만 그럴듯하지.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가장 가혹한 사람이 돼요. 하지만 기억해야 됩니다. 이 죄책감은 평생 안고 가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신 인생을 망치라고 있는 감정도 아니에요. 이건 다시 같은 선택을 하지 않게 하려는 마지막 브레이크예요. 이 브레이크를 무시하면 마음은 계속 흔들립니다. 하지만 제대로 들여다보면 이 죄책감은 어느덧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어요. 둘째, 잘 지내는 순간에 마음이 먼저 불편해진다. 외도가 끝나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일상은 다시 돌아옵니다. 밥도 먹고요, 일도 하고요, 아이들과 웃기도 하고 그렇게 평범하게 일상이 되돌아와요. 겉으로 보면은 이제 좀 괜찮아진 것 같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또 이상해요. 오히려 잘 지내는 순간에 마음이 먼저 불편해집니다. 큰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뭐 싸운 것도 아니고 누가 대놓고 뭐라고 한 것도 아니죠. 그냥 평범한 날이에요. 근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이렇게 편해도 되나? 이만큼 웃어도 괜찮은 건가? 이 감정은 누가 시켜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에게 거는 제동이에요. 많은 외도 가해자분들이 이 지점을 좀 혼란스러워하세요. 나는 왜 행복해지려고만 하면 마음이 먼저 막힐까? 자, 이유는 단순합니다. 외도는 사람 마음 안에 있는 자격감을 깨뜨립니다. 나는 괜찮은 남편이다. 나는 썩 괜찮은 아내다. 나는 책임지는 사람이다. 뭐 이런 생각들이 한 번에 흔들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물어봅니다. 너 정말 이걸 누릴 자격이 있어? 이 질문은 조용하지만 강력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행복을 줄이는 선택을 합니다. 괜히 바쁘게 굴고, 괜히 혼자 있으려고 하고, 괜히 거리를 둡니다. 자, 겉으로 보면 차분해 보일 수 있어요. 성숙해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행복을 감당하지 못해서 피하는 상태예요, 이게. 이 상태가 오래가면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가 보다. 하지만 아니에요.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회복이 아직 덜 된 상태예요. 회복이 조금씩 진행이 되면 사람은 다시 편안하게 웃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전처럼 가볍게가 아니라 더 책임 있는 마음으로 행복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죠. 중요한 것은 이 불편함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는 겁니다. 잊자, 참자, 이런 걸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이 불편함은 아직 기준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마음의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용서받아도 마음은 계속 긴장 상태에 있다. 외도가 걸린 다음에 많은 가해자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도 아내가 용서해줬어요. 다시 해보자고 했어요. 겉으로 보면 관계는 이어지고 있고 일상도 돌아옵니다. 주변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그래도 잘 해결된 거 아니야? 다시 시작하는 거면 다행이지. 가정을 지켰잖아. 하지만 정작 가해자 본인의 마음은 그 말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내가 웃어줄 때 마음이 편해지기보다는 괜히 긴장이 되고, 괜히 표정을 살피고, 괜히 말투를 조심하고, 괜히 숨을 한 번 더 고르게 돼요. 아무 일 없는 평범한 날에도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사실은 참고 있는 거 아닐까? 이 평온이 언제 깨질지 모르는 거 아닐까? 자, 이 불안은 아내가 의심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과거가 계속 언급돼서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했던 일을 내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생겨요. 그래서 외도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늘 이런 감각이 남아요. 난 한 번 모든 걸 들킨 사람이다. 이 감각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일상 속으로 스며들어요. 그래서 외도한 사람은 사랑을 받아도 그 사랑을 그대로 받지는 못해요. 칭찬을 들어도 마음이 먼저 움츠러들고, 신뢰를 받아도 괜히 부담이 되죠. 내가 이 신뢰를 또 깨뜨려버리면 이번엔 더 큰 상처가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항상 마음 한쪽에 자리 잡고 있어요. 자, 이 상태가 오래되면 사람은 두 가지 선택 중 하나를 하게 됩니다. 하나는 지나치게 잘하려고 애쓰는 삶이에요. 모든 걸 맞추고, 모든 걸 참고, 자기 감정은 뒤로 밀어둡니다. 겉으로 보면 반성하고 노력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속에서는 점점 숨이 막히죠. 다른 하나는 아예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나는 늘 가해자니까 라면서 감정을 줄이고 거리를 두죠. 겉으로는 이것도 차분해 보일 수 있는데 사실은 그냥 다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멀리 떼어놓은 그런 방어적인 상태예요. 두 선택 모두 회복처럼 보일 수 있지만 진짜 회복은 아닌 것이죠. 진짜 회복은요, 이 긴장 상태를 그대로 안고 버티는 게 아니라 들킨 사람이라는 자리에서 책임을 감당한 사람의 자리로 천천히 이동하는 거죠.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외도한 사람은 사랑받아도 늘 불안하고
평온해도 늘 긴장한 채로 살아가야 됩니다. 넷째,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된다. 외도가 있고 나면 사람 안에서 한 가지가 무너집니다.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에요. 사람은 보통 자기 안의 기준을 하나씩 가지고 삽니다. 이건 절대 안 한다. 이 선은 넘지 않는다. 외도는 그 선을 남이 무너뜨린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넘은 경험이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이 질문이 따라와요. 나는 나를 믿어도 될까? 이 질문이 생기면 사람은 스스로를 존중하기 어려워집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요. 일도 하고요. 가정도 지키고요. 책임도 다 하죠.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계속 이런 말이 반복이 돼요. 말은 그렇게 해도 결국 나는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또 무너질 수 있는 사람 아니야? 자, 이 생각은 누가 심어준 게 아닙니다. 내가 나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더 깊이 박힙니다. 자, 이 상태가 오래되면 사람은 두 가지 모습 중 하나로 바뀝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에게 너무 엄격해지는 모습이에요. 조그만 실수해도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난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이잖아. 한번 그런 사람은 항상 조심해야 돼. 다른 하나는 아이의 기대를 내려놓는 모습이에요. 어차피 난 이 정도밖에 안 돼. 괜히 더 잘하려고 했다가 또 실망만 주겠지. 자, 겉으로 보면 겸손해 보일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포기한 상태예요. 이게 무서운 이유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도 요즘 많이 달라졌네. 이제는 책임감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본인은 잘 알죠. 예전처럼 스스로를 당당하게 바라보지 못한다는 걸. 그래서 외도한 사람의 고통은 죄책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못한 채 계속 살아가야 하는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중요한 건 이 상태가 영원한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자기 자신을 다시 믿는 길은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기준을 새로 세우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내가 어디서 무너졌는지, 앞으로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이걸 하나씩 정리해 갈 때 자기 존중은 천천히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다섯 번째, 스스로를 계속 감시하게 된다. 외도 사건이 있고 난 뒤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정말 조심하고 있어요. 다시는 같은 실수 안 할 거예요. 정말 이 말은 진심이에요. 왜냐면 외도 한번 하고 나서 크게 되었거든요. 다 무너질 뻔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조심하고 감시하고 경계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이게 다음부터예요.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자기 자신을 계속 감시하면서 살게 돼요. 문자 하나, 연락 하나, 감정 하나에도 속으로 바로 점검합니다. 이거는 괜찮은 거지? 이 선은 안 넘는 거지? 근데 처음에는 이 감시가 필요해요. 왜냐면 다시 같은 선택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 건강한 긴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요. 사람이 지칩니다. 용량이 정해져 있어요, 마음이. 늘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느낌이에요. 쉬고 있어도 쉬는 것 같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있기가 어려워요. 마음이 움직일 때마다 바로 멈추고 감정이 생길 때마다 스스로 단속합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러운 감정까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요. 이건 그냥 호감일까? 이건 사람으로서 느끼는 그냥 감정일까? 자, 이 단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나는 이제 내 감정을 믿어도 되는 걸까? 그래서 선택지는 점점 줄어들죠. 아예 감정을 닫아버리거나 겉으로만 단정하게 버티거나 둘 다 사람을 오래 버티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감시를 계속하는 게 회복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회복은 감시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본인의 기준을 만드는 거예요. 이 기준이 생기잖아요. 사람은 매 순간 자신을 의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선 안에서는 괜찮다. 여기서부터는 멈춘다. 이게 분명해지잖아요. 마음은 훨씬 덜 흔들려요. 하지만 기준 없이 계속 감시만 하면 사람은 평생 자기 자신을 붙잡고 살게 돼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 많은 외도 가해자분들이 상담 중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저는 평생 이렇게 저 자신을 의심하면서 살아야 되나요? 자, 대답은요. 아닙니다. 회복은 스스로를 감시하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를 믿을 수 있는 지점을 다시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이걸 하지 않으면 사람은 계속 지치고 어느 순간 완전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이 고통은 말할 수 없어서 더 깊어진다. 외도한 사람의 고통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죠. 바로 어디다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피해자는 울 수 있고 힘들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도와줄 수 있는 인터넷 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외도 가해자는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외도를 저지르고 나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어디 도움받으려고 인터넷에 검색하다 보면 다 피해자 글들만 있고
가해자 욕하는 글만 있다 보니까 이 가해자는 어디 얘기할 데가 없어요. 힘든 마음이 있는데, 잘해보고 싶은데. 누군가에게 말하는 순간 바로 이런 반응이 돌아올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줄 알았다. 네가 잘못했잖아. 네가 감당해야지. 그래서 대부분은 조용히 말하지 않고 숨어 지내죠. 그리고 괜찮은 척합니다. 지나간 척하고 이미 정리된 사람처럼 행동해요. 하지만 속에서는 계속 무거운 게 쌓이죠. 밤이 되면은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혼자 있을수록 마음이 더 복잡해지고, 저는 퇴근길, 출근길, 고속도로를 타면서 항상 마음이 많이 복잡했던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어도 입이 떨어지지 않고, 무언가 얘기하려고 해도 그냥 겉핥기식으로만 얘기하지 달게 할 순 없어요. 네가 무슨 자격으로 힘들다고 말해. 지금 힘들다고 하면 다 변명처럼 들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생각이 입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외도한 사람의 고통은, 그 가해자의 그 힘듦은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안에서만 계속 쌓입니다. 이게 무서운 것은, 그 이유는 시간이 지나도 이게 자연스럽게 사라지지가 않아요. 말하지 않은 감정은 정리되지 않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감정은 형태를 바꿔 남죠. 그것이 짜증으로, 무기력으로, 자기 혐오로 나타납니다. 겉으로 보면 그냥 성격이 변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말하지 못한 고통이 안에서 계속 자라고 있는 거죠. 이 단계에서 많은 외도 가해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 혼자 감당해야죠. 제가 저지른 건데요. 자, 그 말이 마치 그 책임감처럼 들릴 수는 있거든요. 하지만 그것은 회복은 아니에요. 책임을 진다는 건 혼자 버틴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정리할 거는 정리하고 도움을 받을 건 받자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은 사람을 점점 고립시킵니다. 고립된 상태에서 회복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은 더 깊어지고 더 오래가게 되겠죠. 마지막 7번째, 회복하지 않으면 이 고통은 평생 간다. 여기까지 들으면서 아마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 외도한 사람은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자, 이 질문이 사실 오늘 영상 그 내용의 핵심일 수 있어요. 자, 결론부터 말하자면 회복하지 않으면 고통은 평생 갑니다. 하지만 회복을 시작하면요, 고통의 그 성격이 바뀝니다. 외도 이후의 고통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아요.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해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통은 사건의 고통이 아니라 삶의 기준이 무너진 데서 오는 고통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냥 덮어두면 이렇게 남아요. 이유 없는 불안, 행복 앞에서 멈추는 마음,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감각, 계속되는 자기 감시, 말하지 못하는 고립. 자, 이 상태로 살면 사람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에서는 계속 소모가 되고 몸이 아파오기 시작할 거예요. 이게 바로 외도한 사람이 평생 고통받는 경우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갈림길이 하나 있습니다. 이 고통을 벌로만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신호로 받아들이느냐입니다. 벌로 받아들이면 사람은 평생 자신을 죄인 자리에 묶어둡니다.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난 이 정도로 살아야 돼. 자, 이렇게 살면 고통은 끝나지 않아요. 하지만 이 고통을 신호로 받아들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내 삶의 기준이 무너졌구나. 다시 세워야 할 지점이 있구나. 이거 인정하는 순간부터 회복이 시작이 되겠죠. 회복은요,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아무 일 없던 사람처럼 사는 것도 아니에요. 기준을 새로 세우는 일입니다. 내가 어떤 감정에서 멈출 것인지, 어떤 관계를 피할 것인지, 내가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지 이게 분명해질수록 고통은 서서히 역할을 바꿉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감정이 아니라 당신을 지켜주는 기준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일은 여전히 기억나요. 하지만 나를 무너뜨리진 않아요. 고통이 사라진 게 아니라 자리를 옮겨버린 거죠. 삶을 망치는 짐에서 삶을 지켜주는 경계선으로 바뀐 겁니다. 지금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아마 마음이 편한 상태는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거는 아직 끝난 사람이 아니라 멈출 줄 아는 사람이라는 뜻일 수 있습니다. 외도한 사람이 평생 고통받느냐고요? 아닙니다. 평생 고통받는 게 아니라 회복을 포기하면 오래 고통을 받아요. 회복을 시작하면요, 이 고통은요, 당신의 인생을 망치는 게 아니라 지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선택은 이제 하나밖에 없습니다. 버티면서 사느냐, 기준을 세우며 사느냐. 그 갈림길에서 지금 당신은 멈춰 서 있어요. 여기까지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시다면 당신의 마음이 아주 편한 상태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괜찮다면은 제가 이 말씀부터 드리고 싶어요. 지금 힘든 거는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지금 괴로운 건 당신이
아직 마음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정말 아무렇지 않았다면 이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스킵했을 거고 외면했을 거고 그냥 다 지나간 이야기라고 그냥 넘겼을 겁니다. 그런데 당신은 멈춰서서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건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아직 제대로 살고 싶다는 뜻이에요. 외도를 한 사실은 지워지지 않아요. 없었던 일처럼 만들 수도 당연히 없죠. 하지만 그 일이 당신의 인생의 전부가 되도록 내버려둘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많은 외도 가해자분들이 이렇게 살아가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 속으로는 계속 자신을 벌주면서요. 난 평생 이렇게 살아야겠지. 편해지면 안 되겠지. 근데 그거는 회복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혼자 버티는 거예요. 회복은 자신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자신을 다시 세우는 일이에요. 잘못을 인정하되 그 잘못에만 묶여 살지 않는 것. 책임을 지되 평생 죄인 자리에 앉아있지 않는 것. 이게 진짜 회복이에요. 지금 마음이 불편하다면 그거는 벌이 아니라 아직 기준을 세우지 못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 신호에 눌려 살지도 마세요. 당신은 한 번의 선택으로 평생 규정될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부터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앞으로의 삶을 만드는 거예요. 지나간 건 이미 끝났고 앞으로 나아갈 길은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걸을 때요.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가다가 자빠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 길에서 도망치지 않고 묵묵히 느린 걸음이라도 걸어가는 거예요. 이 고통을 벌로만 안고 가면 삶은 점점 작아집니다. 하지만 이 고통을 기준으로 바꾸면 삶은 다시 방향을 갖게 돼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당신은 이미 그 첫 걸음을 내디딘 사람입니다. 지금 다 보고 있잖아요. 아직 흔들려도 괜찮고 자빠져도 괜찮고 넘어져도 괜찮고 아직 불안해도 괜찮아요. 포기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끝나지 않았다는 건 다시 세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을 몰아세우는 말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숨을 고르게 해주는 말이었기를 제가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당신은 벌받기 위해 남은 사람이 아니라 다시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니까요. 오늘 그것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길에 외도회복TV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